자, 오늘은 1월 20일 지금 저녁 11시 42분입니다. 원래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그러다가 오늘 낮에부터 나스닥 선물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본장 열리는 거 기다리다가 지금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보다는 많이 복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선물 시장 볼 때는 아찔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마감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게 마감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나스닥 선물 시장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급락 사태가 왜 벌어진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범인을 잡으러 가볼까요? 오늘 이번에 나스닥 선물 급락이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어저께 시장은 보합으로 끝나서 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지금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일단 관세 폭탄 발언도 그렇고요. 뜬금없이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것도 그린란드 때문에 났는데요. 그린란드가 뭐가 그렇게 탐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 나라들이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덕분에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얼어붙죠.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한국도 똑같아요. 뭐 독도를 내놔라, 아니면은 우리한테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미군 기지를 내놔라.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제 미국의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이런 경제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주는 악재가 되죠. 두 번째 바로 그린란드. 또 그린란드입니다. 원래 그린란드만 없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간다는 조건이면은 미국에 유리하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다가는 경제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덴마크가 원래 그 미국이 그린란드에 공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더 확장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사용을 해라, 그런 상태고 지금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땅을 뭐 사겠다고 하고, 뭐 당연히 뭐 좋겠습니까? 남의 나라 땅이고 팔을 생각도 없는. 어쨌거나 이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요,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 생각에 전쟁은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 4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급락을 했던 적이 있죠. 뭐 그러고 금방 복귀를 했습니다만, 세 번째 용의자는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시장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고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기술주,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이 힘을 못 씁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성장주인 기술주들한테는 이게 쥐약이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덩달아 하락을 했으니까 이게 뭐 설상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 때문에 유럽 증시가 휘청거렸고요. 그 여파가 미국까지 그대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린란드랑 직접적으로 엮인 덴마크 증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무슨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도. 또 미국하고 EU 간의 무역 갈등이 있고요. 중국 경제 회복 지연이랑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좋지 않아요. 불안해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좀 있어서 이게 오늘 한 번에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장 열린 지 18분 정도 지났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돼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분석은 이쯤 해두고요. 셀 아메리카 우려까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미국 국채나 주식을 팔아치우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한테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요. 근데 이게 뭐 유럽만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미국도 뭐 그렇고요. 그렇게 서로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대책이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역 같은 상황이 저 어이가 없는데
저도 지금 하루 만에 얼마가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그 껄무새가 또 등장합니다. 어제 8일걸. 그래도 장기적으로 저는 자본시장을 믿습니다. 우상향할 거라고 봐서 매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추매를 지금 조금 했고요. 투자자들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거는 원래 매일이 이렇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10벌 걸 때도 있고 18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멘탈 단단히 붙잡으시고요. 자꾸 이제 호가창 보면서 매수매도 하지 마시면 좋겠고 이럴 때는 원래 며칠 지켜보면 됩니다. 전쟁 쉽게 나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어떤 자산이 또 온전하겠습니까? 물론 금이나 원자재 그런 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요. 뭐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위험 관리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익을 내셔서 생활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이면 손절하시는 라인도 미리 좀 잡아 놓으시고요. 그럴 때 바로바로 손절하시고 원금 해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게 은행에 돈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그 기업을 믿고 샀으면 기업의 방향 그런 거 보고 더 추매를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게 올랐다고 팔을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이거 떨어진다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본시장은 보통 항상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한 40% 있다고 하죠. 그만큼 그 시장이 미국 시장을 박살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시장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의 눈을 좀 돌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는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에 이제 금이나 요즘에 또 은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자산에 분산 투자하시는 거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물 사시는 것보다는 ETF나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앞날은 아무도 모르죠.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면 뭐 이런 거 영상 찍을 일도 없습니다. 주식이나 하고 비트코인 하고 선물 투자하고 살겠죠. 이게 내일 진짜 이러다 초록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이에 나스닥 1.2%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합까지 거의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괜히 이런 영상을 저도 불안해서 찍은 거긴 한데 찍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찍었으니까 마무리해야죠. 아무도 모르는데 트럼프도 또라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말하는 거 보면 저 양반 술 먹고 말하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소리 할 때도 있는데 트럼프가 평생 술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먹은 적도 없고 온전한 정신의 똑똑한 기업가입니다. 전쟁광도 아니고 그냥 기업가인데 그런 만큼 더 경제나 이쪽을 더 많이 신경 쓰는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믿고 있어요. 경제 꼬꾸라뜨리려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번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건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국장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또 되겠죠.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5천이 거의 최고점이 아닙니까 지금? 12일 연속 올랐다 그러는데 이게 리스크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버셨으면 현금화 시켜 놓으시고 자금은 항상 몰빵돼 있으면 위험하다는 점 꼭 염두하시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나스닥 급락은 여러 악재가 겹쳐서 벌어진 일인데 저는 뭐 충분히 너무 심한 레버리지 투자나 그렇게 하신 분 아니면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며칠 지나면 없었던 일처럼 제자리 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때 더 살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시장은 항상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프 보시면 쭉 왔잖아요. 또 길게 봐도 이렇게 2013년도부터 이때까지만 봐도 어쨌건 이렇게 내려와도 올라갑니다. 이게 앞으로 현물 그리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가 더 성행을 하는 만큼 올해 말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24시간 거래를 한다고 하죠. 그런 상황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위스키 한잔하고 그냥 잘 겁니다. HTS 안 열 거예요. 그냥
주식창 다 닫고 술 한잔 먹으면서 재밌는 영화 하나 보고 자고 아침에 볼 겁니다. 요거보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시장을 믿습니다. 뭐 안 올라가 있으면 내일 오르겠죠. 내일 안 오르면 모레 오르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건승하세요. 파이팅.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들 맛있는 안주에 소주 한잔 하시고 내일은 초록불만 보이길 바라면서 다들 부자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